네, 안녕하세요. 유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도 저희 인사를 몇 번을 하는지,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기본교육과정 반에 해당하는 OT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마 달력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8주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들여다볼 건데, 제가 이렇게 8주를 잡아놓은 이유는 교육과정은 항상 단순암기라고만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서 많이들 계륵이라고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교육과정도 선생님들이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단어들이라든지 이 단어가 이 문장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암기가 들어가시면 조금 더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4월 10일 날 이제 선생님들이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4월 10일 날 이제 저희가 개강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면 5월 달까지 5월 29일까지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총론을 중등 선생님들을 제가 진행을 해보면 2주 정도 총론이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총론이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2주에 걸쳐서 총론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2주로 이제 잡아놨는데 혹시나 총론이 3주에 걸쳐서 또 진행이 될 경우가 발생을 할 것 같아서 마지막 주는 제가 보강주로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총론은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총론이 그만큼 선생님들이 배점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기도 하고 매년 출제가 되는 출제 빈도가 높은 교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100점 맞고 들어가셔야 되는 제재예요. 총론은 선생님들이 틀리시면 안 되는 제재. 무조건 맞추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선생님들 출발점이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등에서 초등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데 중등도 이제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련된 문장들이 서서히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련된 것까지 선생님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론과 창체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특수교육학도 보면은요 개론서라고 하는 게 있고 강론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총론과 창체가 한마디로 교육과정의 개론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개론서를 기반으로 이제 국어라든지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4일 날은 이제 우리가 공통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공통 국어하고 공통 영어를 제가 묶어놨는데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개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암기를 하실 때 선생님들이 유목화해서 외우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공통국어와 공통영어예요. 그래서 교육과정도 선생님들이 효율화를 좀 생각해서 과목을 배치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사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국어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지교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지교과부터 이제 국어, 사회, 수학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들 우리가 장애 영역으로 조금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의사소통 장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 국어과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사학습 방법이나 평가 쪽에 보시면 의사소통 장애, 구어의 산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활용해서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보조공학 기기에 관련된 내용들로 묶여져서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이냐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무엇이 결합될 수밖에 없다? 공학이라고 하는 특수교육학 영역이 묶여져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국가 같은 경우는 의통과 중도 중복 장애에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장애 영역이 있죠. 자, 국어이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교과들이 영역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학습 장애에 관련된 영역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특수교육학과 특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하루에 다 공부하는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비슷한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잠깐 올라가서 공통 국어고 공통 영어도 우리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여기에서도 선생님들이 장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게 되면 자, 공통 국어와 공통 영어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그 교과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각장애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청각장애가 예전에는 공통 국어에서는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 국어에서는 청각장애에 관련된 비중이 조금 낮아지고 시각장애에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의 비중이 조금 높아진 추세다라고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공통 영어는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대한 그 비중은 동일하게 아직까지는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어나 영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국어는 우리가 모국어로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지도하는 수준 자체가 좀 높아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외국어로서 우리도 조금 어려운 과목이 사실 영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에게도 이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 어렵기 때문에 이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내용들이 비중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교과로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갈 건데요. 이 사회교과에 관련돼서는 이 국어교과와 제가 연결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국어교과가 사실 모든 교과의 기본이 되는 교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우리가 주지교과이면서도 도구교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어에 대한 능력이 높으면 다른 교과를 이해하는 능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과도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과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당연히 장애 영역으로 연결하게 되었을 때 학습장애하고 선생님들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장애도 우리 수학학습장애 파트 들어가 있죠? 네, 이 파트랑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미술은 제가 예능 교과로 제가 묶어놓은 교과인데요. 자, 이 음악과 미술에서는 초등에서는 어디에서 출제가 됐냐면 미술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미술에서도 우리가 어떤 장애 영역과 연결을 했었냐면 자폐성 장애라고 하는 자폐랑 연결을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중등 선생님들한테도 그 문장, 출제가 됐었던 문장은 다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주지교과, 과학과 그다음에 진로와 직업, 그다음에 공통교육과정을 외우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계시는데 만약에 뒤에 가서 하반기에 가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이 미술교과에서 이 자폐성 장애에 관련된 문장은 한 문장이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이 여기까지는 좀 외우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악과 미술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음악은 당연히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선생님들이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발성하는 것에 대해서 음성장애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같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도록 할게요. 자, 체육하고 창체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오타니까 선생님들이 수정해 줄게요. 공통 체육으로 선생님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체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장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지체장애 학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통체육에 관련돼서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지체장애 관련된 것과 시각장애 학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서 같이 배열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통체육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통체육이라고 하는 교과의 영역을 가지고 기본교육 체육과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공통체육에 있었던 문장이 현재는 기본교육과정 문장에 있고 이렇게 이제 문장들의 배열, 순서나 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체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통체육에서 우리가 지체장애가 제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지체장애 관련된 게 일단 교수학습 파트로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보다는 어떤 용어들이 많이 소요가 되어져 있냐면 의학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뭐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물의 명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선생님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문장들이 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교수학습과 관련된 체육 교과 수업과 관련된 문장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선생님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목에 해당하는 과학과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 자, 과학과 진로와 직업은 우리가 그 하나의 교과군으로 묶여져 있는 교과들이에요. 그래서 과학과 진직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게 많다면, 이 이론에서 이야기한 거를 진직에서는 실천할 수 있도록, 진로와 직업에서는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 좀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연결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진로와 직업 같은 교과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특수교육학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선생님들 그 전환이라고 하는 영역 있죠. 전환이라고 하는 영역에 영향을 받아서 실시가 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같이 전환 공부하실 때 연결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9일 마지막 주차 8주차는 이제 보강주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여유주를 조금 빼놨습니다. 그래서 총론이 2주로 제가 계획은 해놓고 있으나 항상 계획은 우리가 좀 미뤄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주가 조금 넘어가게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보강주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7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제가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은 계륵이다라고, 오타가 났네요. 계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계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과정은 계륵이 아니에요. 교육과정도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임용시험에 하나의 그 당당히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은 나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나 안 보고 들어갈래. 나 그냥 총론만 보고 들어갈래. 그냥 진로와 직업만 보고 들어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선생님들이 특수교육학은 제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다고 이야기했냐면 거의 다 비슷해져요. 수준이 거의 비슷해져요. 특학 수준이. 지금은 현재 수준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10월, 11월 달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시즌과 그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는 그 시즌은 거의 특학 수준이 비슷해지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교육과정의 분량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합격의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육과정을 누가 착실하게 보고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또 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륵이 아니고 교육과정은 선생님들이 반드시 공부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영역이다. 자, 반드시 공부를 하게 될 때에도 가장 비중이 높은 것부터 제가 제시해드리는 교과,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교과부터 선생님들이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교육과정을 암기하는 방법은요. 선생님들 별다른 방법 없어요.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다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우리 총론 들어갔죠? 자, 총론 들어갔으면 선생님들이 그 들어간 내용을 기본은 몇 회독을 해야 된다? 3회독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토요일 날 수업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토요일 날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기본 3회독을 하고 다음 수업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3회독이라고 하는 거는요. 숫자만 선생님들이 채우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3번을 암기하시고 들어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4년 내내 교수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과제를 하면서 어쨌든 많은 단어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내용을 이해하고 이 단어 들어봤어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은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생소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선생님들이 쉽게 암기하시려면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려면 많이 노출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은 3회독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이상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선생님들께 드린 마인드맵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 마인드맵 자료를 먼저 선생님들이 암기를 해서 들어오셔야 되고요. 이걸 먼저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백지에 그려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말로라도 선생님들이 전체 큰 그림은 그려낼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회독을 선생님들이 읽어갈 거예요. 원문을 이제 선생님들이 읽어가실 건데, 자, 원문을 읽어가실 때에는 선생님들이 제가 수업 때 중요하다라고 체크한 부분들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글을 읽으면서 이 문장은 정말 키워드로 중요한 문장이구나, 단어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밑줄 쳐 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밑줄을 칠 때 내가 지금 처음 보다 보니까 이 문장이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지 아닌지 선별하는 능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선생님들이 일단은 밑줄을 먼저 그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자, 2회독 때는 이제 암기가 들어가시는데, 암기가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밑줄 친 부분들을 읽으면서 암기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두 번째 읽다 보니까 더 중요한 단어들이나 어구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밑줄을 그어주시는데 이제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주시면서 암기를 따로 정리해 놓은 것에 따로 이제 선생님들이 암기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회독 암기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자, 3회독 암기는 이제 볼펜에 밑줄 쳐진 것들 중에서도 내가 반드시 먼저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선생님들이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 주셔서 암기가 들어가시면 돼요. 자, 형광펜으로 암기를 해 놓으면 나중에 뭐가 좋냐면요. 선생님들 그 임용시험 마지막 날 교육과정 교과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2-3번은 돌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는 형광펜 색칠해진 것만 보시면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할 때 임용시험장에 들고 갈 서브 자료를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명언들을 이제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습관이에요, 습관. 올해는 선생님들이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꼭 지금 시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나중에 하반기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내가 지금 생활 습관은 잘 들여놨다라고 하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 습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들여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들이요. 하반기의 중요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반기의 그 공부 습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상반기 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이 상반기 때
선생님들이 집중도를 확 올려놓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반기 때 열심히 하더라도 그 효과성은 상반기에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임용시험 결과에도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들여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뭐 한 10분만 앉아 있어도 좀이 쑤신다. 10분만 앉아 있어도 졸린다. 이러면 그 선생님의 집중 시간이 10분이에요. 근데 그 10분이라고 하는 집중 시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10분이라고 하는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시는 것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늘려나가는데 조금씩 늘려가세요. 너무 갑자기 확 늘리면 그것도 나중에 좀 선생님들이 과도하게 스트레스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제가 또 좋아하는 건 노페인 노게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셔야지만 아마 선생님들이 또 합격이라고 하는 거를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선생님들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만 주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뭔가인 창구도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풀 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친구들을 만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릴렉스. 쉬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고3 때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3 때 선생님들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집, 학교, 독서실, 잠깐의 이탈? 잠깐의 이탈을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 학원, 독서실, 집, 학원, 독서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집중관리반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저희 반만의 또 특징이죠. 매주 시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이제 교재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자, 교재는 지금 출간 일정이 조금 미뤄지고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 기본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재는 제가 출간이 되는 일정을 다시 조율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을 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께 전체적으로 문자 발송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는 저희가 토요일 날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집중관리반 하시는 직강 선생님들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항상 8시 50분까지 오니까 50분부터 까지 이제 강의실에 입실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수업은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체 마인드맵을 항상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럼 전체 마인드맵 자료가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들을 크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은 다 빈칸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 빈칸을 교육과정은 선생님들은 쓰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저희가 원문을 분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빈칸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빈칸에 맞춰서 저와 함께 판서하시면서 아, 이런 문장이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각각의 하위 영역별 마인드맵을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이거는 반드시 키워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핵심 키워드들을 보실 거예요. 자, 이런 키워드를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시고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키워드들은 제가 형광색 펜으로 다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원문도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그 원문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출제 유형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성평가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희 8시 50분까지 입실이잖아요. 그러니까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 시험을 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제가 총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총론은 매주 시험이에요. 총론은 8주에 걸쳐서 우리가 형성평가를 보는 이 시험 내내 계속 반복해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론은 선생님들이 지겹다고 말할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선생님 학년고 설정이 뭐예요? 그러면
아, 저 그거 알아요. 막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그럼 인출해봐. 이러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때까지 선생님들이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내용에 대해서 10분 시험 본 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일단 채점만 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드릴 거고요. 이제 도저히 이 지필평가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이 끝난 뒤에 뭘로 좀 진행을 할 거냐면, 지면 피드백 플러스 대면 피드백을 조금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면 피드백을 하면서 여기에서 무슨 활동이 들어가냐면 구두 인출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선생님들이 지면으로 보는 시험을 조금 잘 봐두시면 이렇게 저랑 대면하면서 인출하는 기회는 조금 낮아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 진도관리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강 선생님들은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제 수업 진행 순서는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인강 선생님들은 물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인강을 선택해서 들으시기는 하지만 일단은 강의가 밀리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리지 않도록 강의 인증을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강의 인증을 하는 사이트는 제 개인 사이트 www.yka.kr로 선생님들이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인강진도 인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메뉴에서도 주차별 해당 게시글에 수강한 내용을 캡처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아마 제가 1주차 총론 이렇게 제가 게시글을 올릴 거예요. 그럼 그 게시글 밑에다가 선생님들이 그동안 내가 들었던 수강 이력에 대한 내용을 캡처를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그 주차에 해당하는 거를 올려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근데 교육과정 강의를 늦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우리가 10일 날 개강인데 내가 5월 달부터 나는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럼 5월 1일부터 강의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신 선생님들도 그 주차부터 시작해서 계속 밀리지 않게만 연속해서 올려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인강 진도로 인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교 선생님께서 인강 조교 선생님께서 요거는 확인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조건 달아드렸죠. 늦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밀리지 않게 진도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제 사이트에서 예시로 이렇게 해놓은 사진을 캡처를 해서 이제 붙여놨는데요. 일단 요 양식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따로 있어요. 이번에 이거는 1, 3월 달 양식이고 그 다음에 4월 달, 6월 달에 해당하는 4월 달, 5월 달에 해당하는 양식은 따로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 공식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잘 완수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완수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이제 20% 강의 할인 쿠폰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선 집중관리반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인강으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인강을 결제하시기 전에 이제 20% 할인 쿠폰을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발부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등 하신 선생님들은 치킨 세트, 그 다음에 3등 하신 선생님들은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이제 배부를 해드릴 건데 이것도 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제 도전하신 선생님들하고 기간 이후에 도전하신 선생님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내라고 한다면 강의가 이루어지는 4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가 이제 기간 내겠죠. 자, 그렇게 하신 선생님들이 한해서에 한 번, 그 다음에 기간 이후에 이제 한 번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건데 기간 이후는 저희는 그 사이트에 기간 이후에 관련된 그 게시글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도 형성평가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형성평가를 이제 문제가 업로드가 되면 문제를 풀어보시고 금요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제 메일 주소로 yka@네이버닷컴으로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채점을 해서 다시 선생님들께 해당 메일로 피드백 자료를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자, 다시 보내드릴 건데요. 이거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다시 선생님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문제지를 선생님들이 스캔을 하실 때는요. 이미지 파일로 선생님들이 스캔을 해서 보내주시면 글씨가 깨져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신 답안마저도 글씨가 깨져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채점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캠스캐너 어플을 선생님들이 활용을 해주셔서 이 어플에서 PDF 파일로 선생님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씨도 안 깨지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 피드백 해드릴 때도 좀 수월하게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직강 선생님들 반에 해당하는 형성평가와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에 대한 진도관리반에 대한 설명이 끝났는데요. 인강 진도반 관리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형성평가를 보실 때 매주 총론에 관련된 내용들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선생님들의 그 형성평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줌이나 또 다른 그 원격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인강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보충 강의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형성평가 자료를 꼭 보내주셔야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저희가 OT에 관련된 내용들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선생님들 총론에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도록 할게요.